그 1년 동안 참고 또 참고 이게 참으면서 사리가 아마 몇 바가지가 나왔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력합니다. 그런 만큼 한없이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그 겸손함으로 듬직하고 유능한 집권 여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바로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 광주에서 5.18 민주화 40주년 기념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폭력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신군부 세력의 반성과 고백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우선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네. 또 헬기 난사의 진실은 무엇인지 이런 것 등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핵심 진실이 규명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기 위해서도 진상 규명은 꼭 필요하다,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가해자들의 진솔한 반성, 고백 이런 것이 그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네.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가해자들이요. 고백을 하면 21대 국회에서는 과감하게 용서해 주고 그러는 건가요? 아무래도 피해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네. 그 피해자들의 용서 그리고 또 역사적 화해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 국회에서도 그런 국민들의 뜻, 의지 이런 것을 뒤따르는 또 제도적, 정치적 과정, 절차 이런 것을 진행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단추는 가해자들의 진솔한 사과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그 가해자들이 진솔한 사과와 또 고백 네. 이런 과정 없이 우리가 그냥 연극을 통해서 그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네. 역사적인 진정한 화해와 용서 이런 것들은 가해자의 반성과 고백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하면서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함께 노래 불렀고요. 네. 근데 그 보수 야권에서 잊을만 하면 5.18에 대한 훼손, 왜곡 이런 논란이 이어졌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는 발언들, 지도부에서 나오는 발언들, 진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진실을 네. 인정하고 또 역사적인 수용 이런 과정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냥 유행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40년의 세월이 지났고요. 네. 또 40이면 인생에서는 불혹의 나이인데 역사적인 진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 이것을 더 이상 흔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전대협 1기 의장으로요.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할 때도 학생운동의 정신적인 어떤 자양분,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가져온 부분이 있을 텐데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광주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도들의 반란 예. 이런 것으로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대학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광주 백서를 읽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했고 또 민주화를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네. 제 용기, 저의 비겁으로부터 저의 용기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요. 광주가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저의 양심이기도 하고 또 출발이고 그 당시에 모든 것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 직전 원내대표로서 이제 숨가쁜 1년을 잠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학생운동의 정신적 지주, 이념적 어떤 명망가였지만은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인지도가 조금 낮지 않았은가라는 어떤 일각의 지적도 있었어요. 예. 지난 원내대표 1년 임기 마친 소감부터 짧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또 무거운 주제들
네. 또 큰 그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그러나 예. 지금 코로나 국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경제 위기들이 점점 심화되고 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동시에 가지면서 물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원내대표 당시 파트너였던 인물들이 바로 그 나경원, 오신환 의원이었는데요. 많은 협상 자리가 있었죠. 예. 막힌 전국을 풀기 위해서 호프의 동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련 영상 잠시 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형님을 모시고 여야 협상을 했는데 이제 동생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 말고도 아주 비공식적으로 언제든지 서로 전화하고 밥 잘 사주신다 그러시니까 저는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일단 건배부터. 아니 앉자마자 오늘 제가 맥주 값을 내는 날인데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마음을 열고 너무 이 각박하게 소통하지 않는 문화를 좀 바꿔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새로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그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요. 당시 회동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는 뭐 전 국민 다 아는 것 같아요. 밥 잘 사주는 누나. 그다음 오신환 전 대표와는 맥주 잘하는 뭐 형 동생이었는데 네. 저렇게 웃음이 좀 꽃이 폈었는데 실제는 많이 충돌한 것 같아요. 네, 지난해 뭐 아무래도 네. 패스트트랙 그 전국이 지속되고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네. 여야의 그 충돌의 그런 가능성들이 항상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야당은 일관되게 장외 집회라든가 뭐 이런 경직된 대응을 해왔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뭐 사실은 분위기 자체가 전국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희를 둘러싸고는 냉랭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3인 중에 그 이원 내대표만 생환했습니다. 두 분은 낙선했어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뭐 사실 예.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경원 대표가 어떤 그 전투의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등장했습니다만 예. 그 따뜻한 그 내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나경원 대표가 따뜻한 보수의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경직된 전국 분위기로 결국은 조금 더 극우적인 어떤 보수와 예. 이렇게 동거하는 이런 정치를 한 것 같아서 좀 아쉽게는 생각합니다. 전국의 분위기가 좀 달랐다면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 따뜻한 보수의 이미지로서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었겠다 이런 얘기네요. 저는 지금보다 더 보수가 혁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더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을 저는 사실 나경원 대표한테 많이 기대를 했고 예. 진보도 조금 더 경직된 거에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것으로 좀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그 혁신한 진보와 혁신한 보수가 한국 정치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공존의 정치를 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나가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 전 원내대표는 최대치적으로 패스트트랙 입법을 꼽았는데 좀 아쉬움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입법하면은 많은 분들이 4+1 협상에 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출범을 이야기합니다. 네. 당초에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제1, 2 거대 정당이 출연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 태동의 주역이잖아요. 예. 21대 국회에서는 명분이 어떻게 될까요? 소수의 대표성을 조금 높이고 예. 또 정당이 득표한 만큼 비례성을 좀 강화하고자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방향 그것은 저는 지금도 옳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다만 위성 정당을 통해서 욕망의 정치의 역습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어떤 개정은 되는데
개정하더라도 원래 취지로 좀 바꾸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본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더 제도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21대 국회에서 언젠가는 다시 논의하고 또 뭐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당초에 보면은 그 1년을 돌아보면은 일부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친문 계열이 아니라서 강한 추진력이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이 전 원내대표는 끝날 때 보니까 꽤 큰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꽤 큰일 중에 우리 국민들이 들을 때 그거는 맞다 하는 건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검찰 개혁을 시작했다. 네.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그게 진보의 정권이든 보수의 정권이든 네.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이 검찰이었는데 그 검찰이 무소불위의 특권의 검찰에서 네. 국민의 검찰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길을 열었다. 이것은 훗날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분명히 자부할 만한 성과일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자부심 못지않게 네. 더 겸손해지고 또 낮은 자세로 국민들이 우리한테 부여한 과제 당장은 코로나 국난을 잘 극복하라는 이런 것으로부터 더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이 기대를 성실하게 네. 이행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어떤 과제 중에 하나, 그다음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주요한 국가 기구가 바로 공수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 예. 수사처. 근데 공수처에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제 여권발로 해서는요, 공수처의 제1호 수사 대상이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만들 때 특정한 사건이나 예. 특정한 인물을 겨냥해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억측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또 고위공직자 중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겠죠. 네. 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68그룹, 86그룹이죠. 네. 486에 시작해서 이제 586까지 있는데 86그룹의 퇴진, 용퇴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대거 이른바 생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동료 의원들 일각에서도 이제 86그룹 이제 생명력 다 했다. 용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86그룹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뭔가 좀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 또 우리 안의 비판 네. 이런 것들은 저는 무겁게 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저희들이 전면에 나서서 네. 모든 정치를 책임지고 임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작둔날 위에 선 심정으로 저희들이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들이 잘하면 세대 간 협력과 연대의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저희가 잘못한다면 저부터 미련 없이 떠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후배들이 예. 더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본격적으로 비로소 이제 86그룹이 전면에 나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어떤 현실 진단인데 촛불 민심으로 출발한 정부에서 그것도 가장 역동적인 시기의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인영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수순은 당권 도전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도전하시나요? 아니 그냥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않겠습니다. 예. 네. 예. 그 당권 도전에 바로 나설 생각도 없고요. 예. 오히려 이제 코로나 경제 전쟁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네. 거기서 이등병의 위치로 정위치해서 코로나 국난 극복에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이런 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등병의 위치라고 그러면은요. 네. 이제 더 이상 맡을 당직이 없잖아요. 네. 원내대표는 당권밖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게 제 분명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8월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입니까? 아니면 강한 입장을 이제 네, 밝히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요.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까지도 언급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인영 전 원내대표, 현재 원내대표, 그 당의 지도부라 보면은 윤미향 당선인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정으로라도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 진실이 우선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 30년 동안 정의연대와 수요 집회의 역사적 진실을 향한 행동 이런 것들만큼은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 하나만 좀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바로 직전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졌잖아요. 네.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 지금 현재 계산적으로 말하면 177석의 슈퍼 여당의 책임 원내대표잖아요. 네. 야당은 100석 좀 간 넘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대야 협치로 끌어가야 된다. 이런 훈수 혹은 뭐 조언을 한다면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워낙 당직을 두루 경험했고 예. 또 야당과의 협상, 또 야당인 시절엔 여당과의 협상 이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아주 일을 듬직하게 잘 해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하는 대로 열심히 응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뭔가 좀 훈수 제대로 안 두시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시절에 네. 여야가 또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그런 협치의 새로운 물고 이런 것들도 좀 텄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협치 잘 응원해 주시고 그 결과물이 국민들한테 그대로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